자,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20번째 문제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지문을 보면 변압기의 자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전압과 주파수에 있어서 여러 관계성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속과 이놈들의 관계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식 관계를 떠올리면 되는데 실상 이 변압기에 있어서 전압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혹은 자속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요거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44 F phi N야.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요거를요, 이 자속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넘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났네요. 여기 변압기의 자속은요,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는구나. 그럼 답은 바로 4번이겠죠. 끝. 이렇게 뭐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간단히나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동기발전기에 있어서 병렬운전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전력의 주위 파크가 일치해야 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기발전기 주위에는 파크가 많더라, 뭐 공원이 많더라, 그죠?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때 주는 뭡니까? 주파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는 뭡니까? 기전력의 위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파는요, 파형예, 그죠? 그 다음에 크는요, 기전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의 파크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요 놈에 있어서 상회전 방향과 그 변이가 일치해야 되더라, 혹은 각 변이가 일치해야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보기를 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보시면 기전력의 주파수와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크기가 같을 것, 얘는 뭡니까?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이 병렬운전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 용량이 같을 것. 솔직히 용량과는 무관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죠? 일단 원선도 작성 시험에는 무구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부하 시험요. 그 다음에 구속 시험요.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얘를 아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세 번째, 이 친구는 원선도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더라. 자, 다음으로 23번째 문제. 다국의 중권의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적 원선에다가 균합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균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고리로서 정확하게는 4극 이상의 중권에다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친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친구는요, 과열이나 전기적인 불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이런 과열이나 불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씁니다. 자, 이때 이 불꽃을요, 물론 우리가 다르게는 뭐 섬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 3번 되겠죠. 그렇지. 불꽃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러고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뭐 균합판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와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균합선열. 뭐 다르게 균합 모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얘는 안정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죠. 그리고 이 균합 모선이 나오면 이런 것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놈의 목적이 뭐예요? 안정된 병렬 운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와 누구한테 씁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직류 발전기들 중에서 정전압 특성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병렬 운전할 때 각기 기전력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차이 나는 이 기전력을 잡아가지고 안정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에다 쓴다? 기본적으로 정전압 특성을 가지지 않는 직권에 씁니다. 그리고 이 직권을 포함하는 친구 하나 더 있죠? 누구요? 로또. 복권이죠. 로또는 아니고요. 그죠? 직권과 분권을 복합적으로 쓰는 이 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조금 챙겨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24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사용되는 변압기 위에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변압기 유, 다른 말로 이 친구를 우리가 전련유라고 한다. 그지요? 자, 이놈의 구비 조건은요. 점은 낮고요. 나머지는 크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응은 뭐겠습니까? 응고점량. 점은 뭐겠습니까? 점성 내지 점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도가 높을 것, 에헤이, 점도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네요. 그 외 나머지를 보면 응고점 낮아야 됩니다. 왜? 응점 낮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 외 나머지 인하점과 저런 내력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챙겨가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25번째 문제입니다. 30kVA의 단산변압기 두 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VV 결선으로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대요. 이때 엿다다가 접속할 수 있는 삼상부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몇 kVA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이거겠죠. V 결선을 해서 얼마만큼 부하에다가 전달할 수 있느냐. 그죠? 그에 따라서 접속할 수 있는 부하의 용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처럼 VV 결선을 했을 때 이때 변압기의 전체 용량은 어떻게 되죠? 한 대에 대해서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 끝이죠. 그래서 이 루트 3에다가 30 곱하면 결과값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뭐 대략적으로 뭐 51.9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V 계산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험 문제에서 뭐 요놈도 대표적으로 묻지만 그 다음에 물을 수 있는 게 이용률이 있죠. 그 다음에 고장점과 비교를 하는 출력비요. 자, 이용률 하면 몇 프로? 86.6%요. 그쵸? 출력비, 다르게 고장점과 비교에 대해서 어떤 비율값을 묻는다면 우리는 57.7%요.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요놈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6번째 문제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서 적게 되는 요소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저는요, 보통 이 단락비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드려요. 예를 들어, 단락비가 큰 동기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뭐 어떤 걸 결제할 때 페이라던가 카드 이런 거 많이 쓴다. 그죠? 동전을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전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 외 나머지는 크더라. 저는 이렇게 안내를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러비가 큰 기기는 어떻다고요? 동전 효율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커지더라. 그럼 이때 이 동은 뭘 의미할까요? 얘는요, 동기, 임피던스, 혹은 같은 의미로서 동기, 리액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요,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전자로 시작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전압 변동률, 요 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뒤에 효율은 뭔데요? 이름 그대로 효율입니다. 끝이에요. 그래, 나머지는 이렇더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달랍비가 작은 기계에 대해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헤이, 동전 효율은 크고 나머지는 작아요. 이제 반대로 갖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묻는 편이다.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계의 치수라든가 공극은 뭡니까? 동전 효율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겠죠?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커야겠네? 답 안 될 겁니다. 자, 안정도, 전압 변동률. 잘 보세요. 안정도는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렇죠? 전압 변동률은 작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크기 때문에 일단 답 안 될 거야. 자, 네,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과 효율. 전기자 반작용과 효율은 작더라. 그럼 답은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보겠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이거 봤을 때 작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작아진 거 맞습니다. 근데 단락 전류는 나머지 아닙니까? 얘는 커져요. 끝. 그래서 이 단락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단락비가 큰 기기나 뭐 작은 기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전 효율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 모르셨다면 이거 챙겨 놓으면 조금 도움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들죠?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27번째입니다.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라고 물었습니다. 아하, 여기 보니까 뭐 단상, 유도기에 있어서 기동 방식들이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빠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아이고.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반기, 반유, 콘, 분, 쉐다. 그죠? 그래서 말로만 하면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콜형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이놈 반발 기동형 2번 되겠습니다. 끝. 다음으로 28번째 문제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란 것은 어느 것과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오호, 또 살포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를 0이라고요. 여기를 1이라고요. 여기를 2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물론 이 시험 문제에서 뭐 극히 드물게 언급되지만 뭐 거의 언급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있죠. 슬립이 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리는 유도 발전기 상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이 슬립이 0일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친구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더라. 그리고 이론상 무부하 상태일 때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 한번 볼까요? 1일 때는 어떤 상태가 되죠?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혹은 다르게 기동되는 순간, 기동시, 뭐 요때가 되더라. 이런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이런 영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때를 우리가 정회전 상태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정상적인 전동기 상태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이때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회전 하는 상태더라. 다른 말로 제동기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0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1번 되겠죠. 유도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더라. 그렇죠. 체크해 주십시오. 자, 아래쪽에 29번째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계 효율 중에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몇 프로입니까? 단, 뭐 P는 입력, Q는 출력, L은 손실이다 해놓고 이렇게 문자 기호로 보기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일단 규약 효율, 요 놈에 대해서만 볼게요. 실측 효율은 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죠. 뭐 실측 효율이 있다. 실측 효율이 뭡니까? 실제 측정을 토대로 바로 뻔할 수 있는 효율을 의미를 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대로 단순히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간단히 봅시다. 규약 효율. 보통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혹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변압기가 있죠. 요놈에 대해서 표현하는 문제가 있고요. 때때로 전동기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발전기에 대해서부터 적으면 이 발전기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출력 더하기 손실 분해 뭐 출력량 그죠? 그리고 뭐 백분율로 표현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뭐 입력 기준으로서 그죠? 입력 마이너스 손실 나누기 입력료 곱하기 100% 그렇죠?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요 놈에 대해서 문자 기호로 표현을 골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력이 Q예요. 요거 Q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손실이 L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체크를 하면 일단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요. 기본적으로 누가 있는 수식으로 표현되더라? 출력이 있는 수식으로 표현되더라. 전동기는 반대로 입력이 있는 수식으로 표현되더라.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30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오호, 이런 거 넣으면 맛있게 꿀꺽 드셔야겠죠.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자동 계전기밖에 없다. 그쵸? 확실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변압기 V개선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V개선은요, 우리가 이 변압기 세대, 정확하게 단산 변압기 세대를 뭐 델타 결선으로 쓰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납니다. 그럼 그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애초에 부하가 없는 장소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 당연히 변압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장래에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래요. 그럼 그때는 처음에 변압기 세대를 설치해 놓고 다 쓰는 게 아니라 V결선으로 2대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하가 증가하면 델타 결선으로 바꿔가지고 많은 부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V결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단사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V결선 시의 출력은 델타 결선 시의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땡이죠. 솔직히 이거는 당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델타 결선은 변압기 3대 쓰는 거 아닙니까? V에서는 2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출력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을 수 없지요. 그죠? 그래서 답은 막바로 우리가 4번 보기를 봤을 때 어호, 이놈이 답이겠구나 고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이때 그 출력에 대한 비가 몇 프로가 된다? 57.7%가 된다. 이게 뭡니까? 출력비죠. 그죠? 그래서 실제 V 결선을 하게 되면 델타 결선 기준의 출력에 비해서 몇 프로 쓴다? 57.7%만 쓰더라 라고 확실히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32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는? 하고 물었습니다. 뭐 간단히 쓸게요. 직권 같은 경우에는요, 토크가 일단 뭐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혹은 부하 전류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가지 더, 토크는 변속도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답은 바로 2번이 될 거예요. 근데 복수 차원에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분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토크가 얘는요, 전기가 전류에 그냥 비례합니다. 그리고 토크가 속도에 그냥 반비례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직권에서 이 제곱수만 떼면 누가 됩니까? 분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때때로 또 묻는 게 있죠.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단자전압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요, 단자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 살포시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째. 다음 중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도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아이고, 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동, 호, 출력. 그래서, 경찰차가 이동하면서 호출 받았다. 이동, 호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가 뭐냐? 2차 동선이 됩니다. 그러면 동은 뭡니까? 동기 속도에. 얘를 효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효율. 출은 뭡니까?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저는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 이동, 효출이래요. 그러면 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놈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이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요거를 알면은 답을 고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34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자 저항이 0.15옴, 전기의 전류가 104A, 그리고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뭐 기전력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전력에 대한 수식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면 전기자 저항이라는 내부 저항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처럼 내부 저항이 언급이 있을 때는 종류식 쓰면 된다. 그쵸?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분권 발전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뭡니까? 이 발전기 종류에 대한 식, 저는 보통 이 종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단자전압 입장으로 조금 이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끝났네요. 기전력이 110.4에다가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에다가 전기자 전류가 104. 다 주어져 있네. 끝났죠? 그럼 여기서 솔직히 요거는 계산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10.4가 됩니다. 그럼 이때 단자주 답은 100V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네요. 자, 여기서 빠르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기전력에 대한 공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요, 저는 보통 이제 기본식 혹은 일반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거 있죠. 이는 P, 자, 파이, 60, 아들, 엠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식이 있습니다. 종류식은요, 말 그대로 종류에 따른 수식이에요. 일단 이 친구의 기준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타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타여자에 대한 종류식을 쓰면 IA는 I예요. E는 V 플러스 IARA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분권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뒤에다가 IF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권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여기다가 IARS만 붙여주면 됩니다. 단 이때는 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분권과 직권을 복합적으로 쓰는 복권을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다 같이 쓰면 복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외분권, 복권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이고 빼고 이런 걸 가지고 이 발전기에 대한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부 있죠. 얘를요. 실제 뭐 이렇게만 쓰면 발전기에 대한 종류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동기에 대해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 플러스 부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전동기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놈이 이렇게 두 가지 안내를 해줬는데, 어떻게 두 개를 구분하는데, 조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시험 문제에 내부 저항이 있더라. 그러면 이때는 종류식이 됩니다. 내부 저항이 없더라. 그럼 이때는 기본식이야. 그럼 보통 그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극수, 병렬 회로수 혹은 박권, 중권 이런 전기적 권선법의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박권, 중권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있고 내부 저항도 언급이 있는데 그럼 이때는 실제 이놈과 이놈이 같다. 해서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문제는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부 저항은 뭡니까? 전기저장 내지 계좌저장을 의미를 합니다. 참고를 보십시오. 그래서 실상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으로 얘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이 1000V, 500A, 그리고 역률이 90%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단락비는 1.3으로 전기저장 무시한대요. 실상 이 문제는, 그쵸.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일단 보면 조건은 막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포인트는 저는 요 놈이라고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단락비야.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보면 단락 전류 물었고 여기 보시면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전격 전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은 단락비에 대한 수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락비 K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전격 전류분에 단락 전류가 있더라. 물론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게 있죠.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더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V제곱 나누기 PZ도 있더라. 자, 단 여기서 이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되고요. 이 친구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딱 이 관계예요. 왜? 단락비 주어져 있겠다. 전격 전류 주어져 있겠다. 단락 전류 물었으니까. 그죠? 그럼 끝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단락 전류는 단락비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되네요. 단락비가 1.3에다가 전격 전류가 500이니까 이 친구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50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는 조금 생각으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번입니다.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요 그림 같은 기호의 명칭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SCR 두 개를 역별로 접속을 했다. 물론 여기에 친절하게 뭐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이 없더라도 우리는 try 악이더라. 요거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나 여기서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때 이 삼각형이 뭘 의미하느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이처럼 삼각형이 양쪽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더라. 다르게 말하면 극성이 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더라. 이렇게 보셔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양방향 하면 극성이 두 개가 있더라. 우리가 극성 두 개가 있는 전기 뭐라 부릅니까? 교류라 부르죠. 그쵸? 자, 내 교류를 영문 약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AC요. 그죠? 끝입니다. 양방향 있을 때 AC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놈밖에 없죠. 이렇게도 뭐 답은 간단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7번입니다. SCR은 다음 중 어느 반도체에 속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보시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N형 반도체, 그리고 PNPN형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SCR은요, 여기 있는 4번 PNPN형 반도체가 됩니다. 자, 참고로 그 앞에 있는 이 PN형 반도체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느냐? 바로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풀어낼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PN형이더라. SCR은 PNPN형이더라. 일단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에 난조를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난조하면 일반적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동거선이더라. 그쵸? 정확하게 난조 방지하면 제동거선이더라. 그렇죠? 거꾸로 제동거선 하면 난조를 방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듣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다시 체크하면 난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요.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보니까 제동건선 바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는 조금 생각으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여기에 있는 39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